50대, 60대의 은퇴를 맞이한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꿈꾸던 쉬는 삶이 아닌 또 다른 도전의 시작입니다. 안정된 직장과 월급이라는 보호막이 사라진 뒤 찾아오는 공허함과 경제적 불안감은 생각보다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아내도 벌고 있으니 괜찮겠지, 쌓아둔 저축으로 충분하겠지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던 그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은퇴 후 현실에서 깨닫게 되는 이들이 많습니다. 대기업에서 명함을 내밀던 부장님이 경비 아르바이트 면접에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 혹시 실감하고 계신가요? 대기업 부장님도 겪는 은퇴 후 현실 준비되지 않으면 당신도 닥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을 생각하면 많은 사람이 자유롭고 여유로운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50대와 60대에 맞이하는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축만 믿고 있거나 배우자의 수입에만 의지하려 했다면 예상보다 더 빨리 불안감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사례 1 대기업 부장님의 경비 아르바이트.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며 부장 자리까지 올랐던 김 씨는 명예퇴직 후 한동안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로 생각보다 저축이 빨리 줄었고 아내의 수입만으로는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해졌습니다. 결국 김 씨는 경비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가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내가 여기에 왜 와 있나 싶더라고요. 내가 자존심 상해서 이런 일을 해야 하나 생각도 했고요. 그런데요, 그동안 현실을 너무 몰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월급 나올 땐 돈을 쉽게 썼지만 지금은 매달 나가는 돈이 얼마나 큰지 실감하고 있어요. 이 사례는 은퇴 후의 삶이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준비가 부족하면 예상보다 빨리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사례 2 맞벌이 아내가 있다고 안심했던 이 과장의 후회. 중소기업의 과장이었던 이 과장은 아내도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 은퇴 후에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퇴직하고 나니 문제는 돈보다 다른 데 있었습니다. 아내가 벌고 있으니 난 쉬어도 되겠지 싶었죠. 그런데요, 가만히 있다 보니 나라는 사람이 점점 작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더 이상 집안의 중심이 아니라는 느낌도 들고 무기력해지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이 과장의 경우 경제적으로는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지만 은퇴 후 정체성 상실과 사회적 고립감으로 우울감을 겪었습니다. 그는 이후 공공기관에서 단기 계약직 일을 시작하며 다시 활력을 찾았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내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미리 준비했으면 더 나았겠지만요. 이 사례는 은퇴 후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심리적, 정체성의 문제를 함께 준비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사례 3 한 달 200만 원으로 살겠다는 박 부부의 고군분투. 박 씨 부부는 은퇴 후 지방으로 이사하며 적게 쓰고 행복하게 살기를 목표로 했습니다. 한 달 생활비를 200만 원으로 제한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보험료까지 계산하고 나니 기본 고정비만 10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거기에 병원비나 예기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매달 적자가 났어요. 결국 박 씨는 지역 내에서 단기 배달 일을 시작했고 아내는 주말마다 재래시장에 반찬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일할 거였으면 처음부터 수입원을 미리 마련해 둘 걸 그랬어요. 은퇴 전에 준비했다면 이렇게 급하게 시작하지 않았을 텐데요. 이 사례는 단순히 적게 쓰는 삶을 선택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알려줍니다.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다면 은퇴 후에도 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성공적인 삶을 위한 3가지 준비. 위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은퇴 준비가 부족할 때 생기는 문제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제적 준비, 실질적인 현금 흐름 확보. 단순히 저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세요. 자격증을 따거나 소일거리를 통해 수입원을 미리 마련해두면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체성 유지, 새로운 역할 찾기.
은퇴는 직업적 역할을 잇는 것이지만 새로운 정체성을 찾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봉사활동, 지역사회활동 혹은 취미를 통해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 인간관계의 가치 재발견. 은퇴 후 고립감을 느끼지 않으려면 가족뿐 아니라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꾸준히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찾고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 퇴직 후의 삶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고난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위 사례들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준비 중이라면 단순히 쉬는 삶이 아닌 계속 살아가는 삶을 계획하세요.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지금부터 작은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당신의 미래를 바꿀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은퇴 후 괜찮을 줄 알았는데 전문가가 말하는 진짜 준비법. 은퇴 후의 삶을 두고 기대와 현실 사이에는 종종 커다란 간극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나본 은퇴자들의 공통된 후회는 하나입니다. 조금만 더 미리 준비했더라면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을 텐데요. 과연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전문가의 관점에서 은퇴 후 현실과 준비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 돈이 전부는 아니다. 사실 돈이 가장 중요하다. 은퇴를 앞둔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돈이 전부는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물론 건강, 인간관계, 정체성 등 여러 요소가 은퇴 후 삶에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뒷받침해주는 것은 결국 돈입니다. 사례연금만 믿은 김 씨의 후회. 60대 초반에 퇴직한 김 씨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매달 약 170만 원의 소득을 기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금액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생활해보니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전기요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난방비로 빠져나가는 돈이 상당하더라고요. 거기다 병원비, 자동차 유지비, 심지어 예상치 못한 가족 행사 비용까지 더하니 매달 적자가 났습니다. 김 씨는 결국 은퇴 후 소일거리로 시작한 마트 배달 일을 하며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고 있습니다. 솔직히 연금을 받을 땐 여유롭겠지 했어요. 그런데 막상 써보니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연금만 믿는 게 아니라 추가 수입을 준비했어야 했어요. 전문가의 조언. 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변동성 있는 지출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은퇴 전부터 소규모 창업, 투자 혹은 부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은퇴 후 정체성 상실이 무서운 이유. 은퇴 후 가장 흔히 듣는 이야기는 바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백입니다. 직장에서의 역할과 정체성이 강했던 사람일수록 은퇴 후 공허함을 크게 느낍니다. 사례 30년 차 대기업 부장의 충격. 대기업 부장으로 근무했던 박 씨는 퇴직 후 6개월간 여행을 다니며 휴식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기력감과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회사에서는 내가 항상 중심에 있었어요. 팀원들에게 존경도 받고 의사 결정도 내렸죠. 그런데 지금은 집에서 아내 눈치나 보고 특별히 할 일도 없으니 내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는 이후 지역 사회 봉사활동을 시작하며 다시 활력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내가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조금씩 자존감도 회복됐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은퇴 후 삶에서 정체성 상실을 막기 위해서는 은퇴 전에 새로운 역할을 준비해야 합니다. 취미를 키우거나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는 등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 관리가 기본, 하지만 과소비는 경계하라. 은퇴 후에도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나 건강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과소비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사례, 건강을 위해 무리한 투자로 빚을 진 부부. 50대 후반의 최 씨 부부는 건강에 대한 걱정으로 고가의 건강기구와 보조제를 구매했습니다.
매달 수백만 원씩 건강 관련 비용을 쓰면서 이건 투자다라고 믿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재정적으로 심각한 압박을 느꼈습니다. 건강을 챙기는 건 좋은데 수입이 없으니 돈 나가는 게 두려워지더라고요. 적당히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결국 최 씨 부부는 중고로 건강기구를 처분하며 지출을 줄였습니다. 지금은 가까운 공원을 자주 산책하고 집에서 간단한 운동을 하면서 돈 안 드는 방법으로 건강을 챙기고 있어요. 오히려 마음도 편하고 좋네요. 전문가의 조언. 건강 관리는 필수지만 과소비를 경계해야 합니다. 무료 운동 프로그램, 저렴한 식단 관리 방법 등 돈을 적게 들이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준비 이렇게 시작하라. 재정 점검과 플랜 B 준비. 은퇴 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현재 저축 상태를 점검하고 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소득원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플랜 B로 활용할 수 있는 취미, 자격증 혹은 소일거리를 마련해두면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 만들기.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을 잃었다면 이제는 스스로의 가치와 즐거움을 찾는 활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봉사활동, 독서 모임 혹은 취미 생활을 통해 자신만의 삶의 의미를 만들어 가세요.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 돈이 많이 드는 방법이 아니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걷기,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균형 잡힌 식단 등 실천 가능한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과도한 건강 소비는 오히려 재정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 후의 삶은 준비한 만큼 안정적이다. 은퇴 후 삶은 저절로 안정되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경제적 준비, 심리적 준비, 그리고 건강 관리까지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만이 만족스러운 은퇴 후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준비를 시작하세요. 괜찮겠지라는 생각 대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은퇴 후의 삶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노후는 준비된 만큼 안전해질 것입니다.